자, 이번 시간은 구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에서는 제가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정오표 올라가 있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일단 그 내용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보고 갈게요. 두 가지 정도가 시험에 놓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공기 소모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299페이지에 구조 파트 299페이지 보면은 공기 소모량 나와 있죠. 그죠? 공기 소모량 나와 있습니다. 공기 소모량 나와 있는데 이 공기 소모량은 우리가 이론할 때로 상당히 좀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수면에서 299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에 수면에서 우리가 공기 사용하는 게 15리터, 분당 15리터 사용하는데 여기에 이제 10m 상승하는 수심 10m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압을 받고 그 다음에 수압을 받는데 요걸 우리가 발화에서 받는 거는 수면에서는 절대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수면에서는 실제 받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기압만 받고 있어요. 기압만 받고 있기 때문에 1기압이래 가지고 우리가 분당 15리터의 공기를 사용할 수 있고 주위 압력과 비례해 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가 10m가 내려감에 따라 가지고 배로 증가 안 됐습니다. 10m가 되면은 이게 2기압, 여기 1기압이라고 하면 이건 2기압이 됩니다. 2기압이 되면서 분당 30리터씩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20m까지 내려간다면은 자, 우리가 절대압 상기압을 받게 됩니다. 상기압을 받게 되고 이때 분당 45리터의 공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자, 기존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끝났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간 게 뭐냐면은 80큐핏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추가가 됐는데 CU FT 해가지고 큐핏이래. CU BI 그 다음에 PT니까 FET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입방미터 있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제곱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미국이 하는데, 자, 미국에서 쓰는 다릅니다. 근데 요게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은 80큐피트라는 겁니다. 80큐핏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요 공기량이 얼마냐면은 우리 2265리터의 공기량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2265리터의 공기를 사용하는 우리 리터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면에서 쓴다면은 나누기 분당 15리터 하면 약 이게 한 150분 정도 약입니다. 15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면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은 밑에 우리 여기 교재 열면요 20m 수심이 20m 이렇게 있죠. 수심이 20m면은 분당 45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45리터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약 한 50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기존의 요거나 이거나 같아요. 같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이야기할게요. 여기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수면을 내려가 가지고 잠수 활동해 가지고 다시 올라오겠죠. 수면은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자, 2265리터일 때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일반 공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을 기준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3000리터의 공기가 있다. 이게 수심 30m에서 몇 분간 활동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 요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는 요걸 했었는데, 자, 이번에 요걸 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은 여유 압력이라는 게 들어요. 여유분. 자, 여유분이 들어갔는데, 요게 이제 새로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 이걸 문제를 온다면은 요건 여러분이 잘 봐주셔야 됩니다. 여유분이 얼마냐면 우리 이제 공통 교재를 할게요. 764리터가 여유분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여유분은 뭐냐면은
자, 2265리터에서 여유분은 764를 빼줍니다. 빼주게 되면 남는 건 얼마가 남냐면 약 1500 정도가 남죠. 1500리터가 남습니다. 1500.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2265리터의 공기를 사용하는데 여유분을 이렇게 빼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할 수 있는 공기는 양이 얼마냐면은 1500리터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이게 20m라. 20m에서 1500리터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기 45리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실제 이 사람이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되냐면 시간은 약 한 33분 정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요 여유분을 표현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 단어만 가지고 20m에서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면은 답이 틀려진다는 겁니다. 요 여유분이 이번에 새로 들어갔으니까 요거 여러분이 한번 챙겨서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많겠죠, 그죠? 안 그래도 기존에 요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거니까 요 부분을 추가해서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분으로 뭐냐면은 추락 사고를 맨 뒤에 이어 놔뒀어요. 우리 MJ 교재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추락 사고인데 사실 이제 추락 사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게 없는데 어쨌든 그 빠진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락 사고는 공사장이라든지 이제 산하의 이제 매뉴얼 이제 이런 데 이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추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추락되는 사람이 단순한 추락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이제 손상 문제가 생깁니다. 추락하게 되면은 두부라든지 척추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손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조 활동하는데 상당히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여러분이 보시고 가시면 돼요.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럴 확률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은 사고 인지 시 행동 나와 있습니다. 추락 사고 발생하면은 추락 사고 발생한 장소, 위치, 구조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사적인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강주에서 문제가 있었으면은 작업 장소의 붕괴라든지 주변 환경, 그러니까 현장 주변의 각종 장비, 장애물에 의해서 추가적인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주 같은 경우도 단순한 추락이 붕괴했다면 빨리 이렇게 작업이 들어갔었겠지만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렸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붕괴 문제가 있고 구조대원의 또 안전, 또 요구조자의 또 안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상당히 이제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산악이나 교량에서 발생되는 것은 실제는 접근의 문제가 됩니다. 접근. 산악에 추락하게 되면은 낭떠러지 떨어졌다 되면은 그래서 다시 이제 내려가 가지고 또 인양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비 높이라든지 부상 정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장비를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이런 것이라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장비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사다리차, 그 다음에 공중 작업차, 사다리차, 그 다음에 덜것, 구조 로프, 그러면 카라비나, 이제 가스 측정기구, 특히 이제 매뉴얼이라든지 폐쇄 공간 같은 경우는 가스 문제가 생기죠.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표 밑에 보면은 자, 현장 좋다면 즉시 현장 관계자로부터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상태, 위험 요소를 고려한 적정 구출 방법을 선정한다. 그래요. 구출 방법. 제일 중요한 이제 구출 방법이 선택해야죠. 방법을 선택,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이러이러한 장비다. 그럼 이 장비를 잘 다룰 수 있는 직원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대원 선정을 하게 되죠. 아니면 대원한테 임무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분담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안전조치가 있습니다. 작업 전 준비인데 구조대원은 반드시 헬멧, 이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안전벨트라든지 이걸 착용하는 거 모두 착용해야 된다. 작업 장소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공사장 산악 같은 추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뭐 토사 붕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용 장비 도개, 그다음에 산악 같은 거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 그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위험이 높고 맨홀 이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맨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쓰러졌다 이러면 우리 대원들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맨홀 같은 경우는 유독가스라든지 다양한 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좁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간이 좁다는 거. 여기에서는 맨홀이나 지하에 추락한 경우에는 유독가스나 가연가스 발생, 빛 체류, 산소 결핍, 감전 등의 위험이 있고 드물긴 하지만 지하 용수에서 침수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돼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 정도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대원이 작업할 발판, 구조장비, 로프 등을 설치하여 각 부분의 강도를 충분히 확인한 후 작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주변의 장비 등을 정리하고 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원 이외에 접근시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이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왜냐하면 앞에서 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낙하될 수 있고 토사 붕괴가 될 수 있고 이런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 최소한을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게 직접적 관여 없는 사람들은 접근을 안 하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이 보면은 구조활동에 있어가지고 메랄올리가 내리는 경우에 로프는 두 줄을 설치하고 도로레를 설치하는 경우는 별도 구조 로프를 연결해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일단은 도로레가 있으면 로프가 있어요. 그 로프에만 의지하지 말고 혹시나 로프의 도로레가 깨어진다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아니면 로프가 절단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 로프를 이렇게 설치를 해라라는 거죠. 그죠? 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강도를 확인해야 한다. 그게 문제 없습니다. 추락사고 구출돼 있어 일반적인 추락사고 요구자 위치로 진입하고 요구자 위치에 진입하는데 당해 건물들 인적 건물 내시설을 이용하고 공사용 발판, 가슬 계단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이용하면 됩니다. 이런 게 없다 이러면은 사다리차라든지 공중작업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요즘 공중작업차 보면은 소방에서는 공중작업차가 없죠. 만약에 한다면은 굴절차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작업하기가 좋죠. 그죠?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어쨌든 공중 작업차를 이용하고 그는 사람의 로프를 이용하고 현장 작업용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구조자 보호입니다. 보호대인데 우리가 일단 전제가 추락입니다. 추락이라 보니까 척추 손상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상이 없다 하더라도 경추나 척추 보호대를 착용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더 넣어둬야 되는 거죠.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전문 응급실 교육을 받은 대원이 시행합니다. 될 것은 척추 보호가 가능한 것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불령 될 것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벨트 또는 로프로 될 것의 요구조를 고정시켜 이동 중 될 것이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전적으로 또 소방에 나중에 보면은 손실 보상 문제 이런 문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쳐가지고 탈락돼가지고 떨어졌다 이러면은 소방 책임이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자, 요구자 구출이 있습니다. 안전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될 것을 운반합니다. 들어서 운반합니다.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또 매달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는 운반은 경관 지점을 이용하여 로프, 윈치, 사다리 등 구조기구와 사례차, 공중작업차, 기타 조달할 수 있는 장비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문제는 없죠. 여러분 딱 보기 이번에 시험 문제는 오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하 공사 현장 추락 사고입니다. 구조대원의 진입은 가슬 계단, 트랩을 이용해서 이러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적재 사다리 또는 구조 로프를 이용합니다. 로프를 이용해서 진입할 때는 맨홀 구조기구를 활용해서 달아내려 가지고 또 인양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앉아매기 하강을 한다든지 또는 사다리 인양 구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다리를 로프에 묶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내려보내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사다리를 위로 인양을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다리를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사다리 인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수직 맨홀 운물 추락 사고 있습니다. 수직 맨홀 같은 경우 맨홀이나 운물에 추락하는 경우에 공간이 협소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선택이나 구조대원의 현장 진입 등 구조할 때 많은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력가스 질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게 의심된다 이러면 반드시 공기 그 실린더를 두세 개 뭐 묶어 가지고 먼저 내려 보내 가지고 공기를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 뽑아내야죠. 뽑아내고 오염된 공기를 바깥을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진입은 맨홀 구조기를 활용하여 상에 따라서 적재사례를 활용할 수 있고 진입하는 대원은 물론이고 요구조자에게 반드시 공기호흡기를 착용을 시킵니다. 자, 공기호흡기 착용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일 경우는 밸브를 개방한 다량의 공기통을 현장에 투입하여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요구조자 보호에 주의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런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시트 파일에 빠진 구멍. 그럼 우리가 관 같은 경우에 좁은 데 있죠. 보통 보면 우리가 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신주 정도로 이렇게 둥그란 것을 팝니다. 파가지고 자, 그거를 메꿔본다는 이제 뭘 덮어가지고 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뭐 비가 온다 이래가지고 며칠 공사를 하는데 애기들이 놀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됩니다. 자, 시트 파일에 빠진 구멍, 강바닥, 물이 마른 우물 등에 대해서 사고사항, 요구자 상태에 따라서 기자재 구출 방법 결정하여 구출 방법을 결정합니다. 또한 파일이 뽑힌 구멍으로 추락한 경우 요구자 위치까지 굴착하여 구출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이러한 경우 구멍으로 흙이 무너져 들어가거나 굴착으로 주위 토사가 붕괴되는 데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데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보통 뭐 우리가 이제 요즘 그거는 적습니다. 뭐냐면은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이게 관이 좁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관이 한 30이나 50 정도 크게 있다 이러면은 그런데 반드시 안전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사람이 그대로 빠져버리는 거죠. 상당히 좀 구출하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락 사고 부분은 크게 뭐 문제가 될 내용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조는 제가 생각하기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공기와 유유분, 이 부분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정오표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구급이라든지 하재 이쪽에서는 하재 이쪽에 하재 조사가 제일 많이 받겠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것으로 가름을 하려고 하고 구급은 크게 이제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잔잔한 부분은 정오표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